오홍근 기자는 전두환의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군사문화를 비판해왔으며 이로 인해 군부에서는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홍근 기자는 1988년 4월부터 중앙일보 월간지인 월간중앙에 오홍근이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에서는 군사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칼럼 게재 이후 오홍근 기자는 신원불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칼럼을 게재한 후 항의 편지는 물론이고 협박 전화까지 이어졌으며 끝내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오홍근 기자는 군사정권에서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군사문화를 비판하며 이는 민주화 진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칼럼은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를 바라보는 집권층의 시각이 군사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홍근 기자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목소리는 위협과 압박으로 이어져 기자 본인에게도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1988년 8월 6일 중앙일보의 자매지인 중앙경제신문 소속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는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군부 정권의 잔재가 여전히 강력하던 시절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테러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2명의 청년이 자택 앞에서 오홍근을 공격했으며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내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던 탓에 낯선 차만 보이면 일단 차량 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공격 당시 현장 근처 주차되어 있던 현대 포니 차량이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밝혀지며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보사 예하부대 현역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오홍근 기자가 월간중앙 1988년 8월호에 기고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거된 자들은 오홍근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개인적인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의 배후와 은폐 시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평화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정보사 예하부대장 이규홍 준장, 학군 1기, 성균관대학교 출신 이 사건을 지시했고 당시 육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이진백 소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백 소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예편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진백 소장은 걸그룹 핑클, 이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군부 정권의 폭력적인 억압과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홍근 기자에 대한 공격이 개인적인 테러가 아니라 군부 내부의 조직적인 지시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88년 오홍근 기자 테러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결과 그 이후의 발전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결과는 그 당시의 사법체계와 군내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1988년 10월 10일 이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 준장과 박소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접 테러를 집행한 안대위에게는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범행 동기가 군을 아끼는 충정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재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군법회의는 원심을 뒤집고 준장과 소령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판결을 묵살해버렸습니다. 통일민주당은 이와 같은 판결이 군법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기만적 처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대부분 정부나 군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정보사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백 전 정보사령관은 국영기업인 대한중석광업의 사장이 되었고
권기대 준장은 국방부 군무원으로 특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군내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그 시대의 정의와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정의와 법의 지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관여에 대한 의혹과 다양한 사건의 맥락에서 볼 때 1988년 당시와 이후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발생한 여러 백색 테러 사건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주요 요소였습니다. 이진삼의 육군정보사령관 시절, 특히 오홍근 기자 테러 사건 등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불법 테러 공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들은 단지 추측의 단계를 넘어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성격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88년을 포함한 노태우 정부 초기에는 서정의 납치 사건, 우리마당 피습 사건, 그리고 1989년 현대중정이 노조 피습 사건 등 여러 백색 테러가 빈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당시 민주화에 맞서 수구 세력이 벌인 저항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러 사건의 피해자였던 오홍근 기자는 사건 이후 여러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고 정치에도 참여했습니다. 1999년 경중앙일보를 떠나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안철수계로 활동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안철수 진심캠프 국정자문단에 참여하고 국민의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2022년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진삼 육군정보사령관 시절을 비롯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여러 백색 테러 사건들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이야기 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MBC 기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 수석은 MBC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121 사태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MBC는 잘 들어 라고 말한 뒤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테러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으며 이후 발언은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오홍근 기자의 친동생은 황 수석의 발언을 명백한 협박으로 보고 있으며 언론인 출신이라는 대통령실 수석이 특정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황 수석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협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분노와 사회 각층에서의 반응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사건들의 기억이 추억일 경우에는 즐거움의 영역에 머물겠으나 이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사독재 시절의 짜증나는 사건 아닌가? 이를 다시 소환해서 그 시대를 추구하는 위정자의 작태를 현 시대에 다시 기억하며 본다는 사실이 역겹다. 그들의 사고는 이미 정해진 틀 속에 가둔 검찰 독재의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인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국민적 합의와 가치관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가? 울분과 가슴 저림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다시 과거로 회귀되지 않도록, 그러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 각자 개인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